섹스피어 이야기 원작 윌리엄 섹스피어 말괄량이 길들이기. 자네들이 아무리 졸라도 큰딸을 두고 작은딸을 먼저 결혼시킬 수는 없네. 누구든 캐서리나와 결혼하겠다면 당장 허락하겠네. 밥티스타가 말했다. 그러나 호텐쇼와 루센쇼는 작은딸 비행카에게만 마음이 있을 뿐 큰딸 캐서리나는 거들떠 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비행카는 아름답고 얌전했지만 캐서리나는 소문난 말괄량이었기 때문이다. 아버지! 옆에 있던 캐서리나가 소리를 꽥 질렀다. 이런 멍청이들 앞에서 저를 웃음거리로 만들 거예요? 가뜩이나 청혼자가 없어 속이 상해 있던 캐서리나가 아버지에게 화를 벌컥 냈다. 멍청이라니, 여자가 되어가지고 그런 험한 말을 함부로 하니 누가 당신과 결혼하겠소? 호텐쇼가 빈정거리며 말했다. 누가 당신더러 그런 걱정하랬나요? 당신이 사정해도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할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으니 꿈도 꾸지 말아요. 만약 결혼한다면 세 발 달린 의자로 당신 머리를 빗겨주고 이 손톱으로 당신 얼굴을 확 긁어서 웃음거리로 만들어줄 거예요. 캐서리나는 실제로 얼굴을 핥힐 것처럼 손가락을 쫙 폈다. 어이쿠! 호텐쇼와 루센쇼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다가 엉덩방아를 찧었다. 아이고 얘야, 너는 어쩌자고 갈수록 사나워지기만 하냐. 그러다가 영영 시집도 못 가면 어쩌려고. 밥티스타는 걱정스러운 듯 캐서리나를 보며 얼굴을 찡그렸다. 오늘은 그냥 가게. 아참, 캐서리나와 비엔카가 음악과 시를 좋아하니 적당한 가정교사가 있으면 추천해주게.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호텐쇼와 루센쇼는 인사를 하고 나왔다. 집으로 돌아온 호텐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하면 캐서리나에게 신랑감을 구해줄까? 그때 문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호텐쇼가 문을 열어보니 베로나에 살고 있는 친구 페트루키오가 문 앞에서 하인 구루미오에게 소리를 치고 있었다. 구루미오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땅바닥에 엎드려 쩔쩔매고 있었다. 페트루키오, 자네가 여긴 웬일인가? 구루미오, 그만 일어나게. 호텐쇼는 구루미오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글쎄, 이 녀석에게 자네 집 문을 두드리려고 시켰더니 통 말을 안 듣지 뭔가? 페트루키오는 화가 풀리지 않아 시근덕거렸다. 문을 두드리라고요? 맙소사, 저는 그저 두드리라고만 하시기에 무엇을 두드릴지 몰라 잠자코 있었을 뿐인데쇼. 참게. 이렇게 왔으니 어서 들어오게. 그들은 거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무슨 일로 얘까지 왔는가? 페트루키오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얼마 전에 아버님께서 많은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셨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행도 하면서 신부감도 구할 겸 집을 나섰네. 괄괄한 성격의 페트루키오가 숨김없이 말했다. 순간 호텐쇼는 캐서리나가 떠올랐다. 그렇다면 내가 중매를 서볼까? 한데 그녀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말괄량이라네. 하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굉장한 부자지. 페트루키오는 기가 솔깃했다. 그것 참 반가운 얘기군. 아내를 얻으려고 일부러 파두아까지 찾아왔는데 갑부의 딸이라면 생각해 볼 것도 없네. 그러자 구루미오도 한마디 거들었다. 주인님은요, 상대가 돈만 많다면 난쟁이든 할망구든 가리지 않을 겁니다. 자네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면 당장이라도 그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네. 재산도 많고 얼굴도 미인이지만 한 가지 흠이라면 누구도 못 말리는 말괄량이라는 것이네. 나는 황금을 준대도
그런 말괄량이는 싫다네. 그건 자네가 돈의 위력을 몰라서 그렇지. 그 여자의 아버지 이름이 뭔가? 아니, 나를 그 집으로 데려다 주게. 당장 찾아가서 단판을 짓겠네.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서두르는 페트로키오에게 호텐쇼가 말했다. 실은 나는 그녀의 동생 비엔카를 사랑한다네. 그런데 큰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는 작은딸을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하지 뭔가. 호텐쇼는 그동안의 사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페트로키오에게 부탁을 했다. 페트로키오, 한 가지 부탁이 있네. 나를 밥티스타 댁에 가정교사로 추천해주게. 자네가 나를 도와준다면 나도 자네를 돕겠네. 두 사람이 서로 도와주기로 약속하고 집을 나서려고 할 때 비엔카에게 청혼했던 루센쇼가 찾아왔다. 루센쇼, 잘 왔네. 내 친구 페트로키오네. 캐서리나의 신랑감이지. 그들이 서로 인사를 주고받을 때 피사의 갑부인 트라니오가 찾아왔다. 트라니오 역시 비엔카의 구혼자였다. 호텐쇼와 루센쇼는 경쟁자가 또 한 사람 나타나자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그들은 페트로키오가 아무쪼록 말갈량의 캐서리나와 결혼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비엔카의 구혼자인 자신들도 정정당당히 싸우자고 약속했다. 한편 밥티스타의 집에서는 또 한바탕 소란이 일고 있었다. 언니, 제발 이 손 좀 풀어줘. 손목이 묶인 비엔카가 캐서리나에게 사정했다. 너 솔직하게 말해봐. 너에게 청혼한 사람들 중 누가 제일 마음에 들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언니. 제발 나를 믿어줘. 동생 비엔카에게는 구원하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언니인 자기에게는 구원자가 한 사람도 없어서 캐서리나는 몹시 자존심이 상했다. 그런데 비엔카가 전에 없이 예쁘게 몸치장을 하자 더욱 화가 난 캐서리나는 비엔카의 손을 묶어 꼼짝 못하게 하고 분풀이를 하고 있었다. 바로 이때 아버지 밥티스타가 방으로 들어오다가 이 광경을 봤다. 아니, 이럴 수가. 캐서리나, 무슨 짓이냐? 밥티스타는 비엔카의 묶인 손을 풀어주며 호통을 쳤다. 아버지가 동생을 감싸고 돌자 캐서리나는 더욱 심술이 나서 동생을 핥히려고 했다. 으악! 비엔카가 비명을 지르자 밥티스타는 캐서리나를 가로막고 비엔카를 밖으로 피하게 했다. 아버지는 왜 비엔카 편만 드세요? 저희가 아버지 보물이라서 그런가요? 캐서리나는 아버지에게까지 달려들었다. 얘야, 그 성질 좀 부리지 말아라. 네가 비엔카에 비해 뭐가 부족하냐? 마음을 고쳐먹고 얌전해지면 내게도 곧 좋은 신랑감이 나타날 게다. 밥티스타는 늘 하던 대로 캐서리나를 타일렀다. 몰라요. 난 싫어요. 사나운 성질을 이기지 못한 캐서리나는 방 안으로 뛰쳐들어갔다.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밥티스타는 깊은 한숨을 몰아쉬었다. 얼마 후 밥티스타의 집에 4명의 젊은이가 찾아왔다. 안녕하십니까? 루센쇼가 먼저 인사했다. 밥티스타는 인사를 받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유심히 살펴보았다. 페트로키오가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베로나에서 온 페트로키오입니다. 캐서리나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캐서리나에게? 밥티스타는 놀란 눈으로 페트로키오를 쳐다보았다. 그렇습니다. 대기 따님은 아름답고 영리하며 상냥하고 품행이 단정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저와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댁에서 가정교사를 구하신다기에 이 사람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만투아 출신의 리키오라고 합니다. 페트로키오는 약속한 대로 가정교사로 변장한 호텐쇼를 소개했다. 당신의 호의는 감사하오.
그런데 내 딸 캐서리나를 감당할 수 있겠소? 혹시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때 말할 기회를 엿보고 있던 트라니오가 재빨리 나서며 말했다. 저는 피사에 사는 트라니오라고 합니다. 댁의 둘째 딸 비엔카에게 청혼하러 왔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트라니오는 악기와 2권의 책을 선물로 내놓았다. 밥티스타는 트라니오가 피사에 갚으라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다. 그럼 이 2분과 이야기하고 싶으니 다른 2분은 내 딸들을 만나보기 바라오. 호텐쇼와 루센쇼가 딸들의 방으로 가자 성미 급한 페트로치오가 나섰다. 저는 일이 바빠서 매일같이 청혼하러 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많은 유산을 받았는데 그 재산을 축내지 않고 늘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따님과 결혼하게 되면 지참금은 얼마나 주실 생각입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가진 땅의 절반과 2만 크라운의 재산을 줄 생각이요. 페트로치오는 매우 만족해서 말했다. 좋습니다. 만약 따님이 과부가 된다면 제가 가진 전 재산을 따님에게 주겠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자세한 계약서를 쓰기로 하지요. 아니요. 무엇보다 당사자인 내 딸의 의견이 어떤지 알 수 없으니 당장 확답할 수는 없소. 그건 제게 맡기십시오. 따님이 아무리 거만한들 저를 당해내지는 못할 겁니다. 반드시 제 발밑에 무릎을 꿇게 하겠습니다. 페트로키오는 겁도 없이 큰 소리를 쳤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됐소. 그러나 단단히 각오해야 될 거요. 그때 호텐쇼가 머리를 감싸쥐고 비명을 지르면서 뛰쳐나왔다. 어찌된 일이오? 밥티스타가 물었다. 따님이 기타로 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호텐쇼는 울상이 되어 말했다. 저는 따님에게 기타 치는 법을 가르쳐 주려고 손을 잡았을 뿐인데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화를 내더니 기타로 제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따님에게는 기타보다 검수를 가르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밥티스타는 캐서리나가 또 일을 저질렀나 보다고 생각했다. 처음부터 너무 낙심하지 마시오. 작은 딸은 큰애와 다르니 작은애에게 가보시오. 밥티스타는 캐서리나를 데리러 2층으로 올라갔다. 페트로키오는 캐서리나가 어떤 여자이기에 모두들 쩔쩔매는지 궁금했다. 그러자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캐서리나가 나타났다. 페트로키오는 캐서리나에게 다가가 일부러 다정하게 말을 걸었다. 안녕 케이트? 그러나 캐서리나는 그 말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당신은 뭔가 착각하고 있군요. 남들은 나를 말괄량이 캐서리나라고 불러요. 아, 그건 당신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오. 당신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 고운 마음씨며 아름다움을 입이 닳도록 칭찬하지요. 나는 그 소문을 듣고 당신에게 청혼하려고 왔소. 헛수고는 그만하세요. 나는 첫눈에 당신이 싸구려 의자 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아봤어요. 아가씨, 단단히 화가 나셨군요. 그래요. 내가 얼씨구나 하고 좋아할 줄 알았나요? 두 사람의 말싸움은 끝없이 계속됐다. 쓸데없이 짓거리지 말고 썩 꺼져요. 당신 같은 사람은 구역질이 나요. 마침내 캐서리나가 양갓집 교수답지 않게 쏘아붙였다. 그러자 페트로키오는 다짜고짜 두 팔로 캐서리나를 덥석 껴안았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캐서리나는 비명을 지르며 힘껏 페트로키오의 얼굴을 때렸다. 어디 또 한번 쳐보시지. 페트로키오는 더욱 힘껏 껴안았다. 캐서리나는 나오려고 발버둥 쳤지만 페트로키오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캐서리나는 페트로키오의 팔을 꽉 깨물었다. 그런데도 페트로키오는 한사코 놓아주지 않았다. 사람들은
당신을 거칠고 거만하고 대단한 고집쟁이라고들 하지만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오. 당신은 예절 바르고 침착하고 봄날의 꽃처럼 아름다워. 페트루키오는 비로소 캐서리나를 놓아주었다. 말재주 한번 대단하시네. 그렇다고 날 차지할 줄 알아? 당신 아버지는 벌써 승낙하셨소. 당신이 무엇라 하든지 나는 당신과 결혼하겠소. 케이트, 앙탈 부리지 말고 순순히 내 말을 따르시오. 그따위 명령은 되게 하인에게나 하시지. 그때 밥티스타와 루센쇼, 트라니오가 들어왔다. 내 딸 캐서리나와는 이야기가 잘 됐소? 밥티스타가 페트루키오와 캐서리나를 번갈아 보며 물었다. 캐서리나는 재빨리 말했다. 아버지, 대단한 친절이에요. 어디서 저런 엉터리를 데려다 절 시집 보내려 하세요? 장인어른, 따님은 비둘기같이 온순하고 새벽의 여신처럼 신중해서 세상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돌아오는 일요일에 결혼하기로 합의했답니다. 페트리키오가 능청을 떨며 말했다. 허튼 수작 말아요. 나는 그날 당신이 목매달아 죽는 꼴을 보고 싶군요.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이냐는 듯 페트루키오와 캐서리나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참, 여러 사람 앞이라 부끄러워서 그래요. 단둘이 있을 땐 얼마나 다정하든지 내게 키스를 퍼부으며 정신을 못 차리게 했다오. 그렇지 않소, 케이트? 페트루키오는 시치미를 떼고 캐서리나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럼 저는 베로나로 돌아가서 결혼식 옷도 맞추고 예물도 준비하겠습니다. 장인어른께선 필요한 준비를 해주십시오. 손님은 되도록 많이 초대해 주시고요. 캐서리나는 예쁜 신부가 될 겁니다. 캐서리나, 만나자마자 헤어지게 해서 안 됐소. 하지만 일요일은 얼마 남지 않았소. 키스해주지 않겠소? 페트리키오는 재빨리 캐서리나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캐서리나는 너무 어이가 없어 페트루키오를 밀쳐내고 자기 방으로 달아났다. 밥티스타는 너무도 갑작스러운 일에 정신이 없었지만 말괄량이 캐서리나를 시집 보내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비행카의 신랑감을 고르는 일은 캐서리나의 결혼식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드디어 일요일이 되었다. 캐서리나와 페트루키오의 결혼식을 보기 위해 많은 하객들이 모여들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캐서리나는 신부 차림을 한 채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록 신랑은 나타나지 않았다.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다니 이게 웬일이지? 밥티스타는 초조해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러나 가장 속이 타는 사람은 신부인 캐서리나였다. 이럴 줄 알았어. 그 녀석은 정말 엉터리야. 두고 보라고요. 사람들은 이제 나를 보고 저 여자가 그 사기꾼 페트루키오의 마누라다 하고 손가락질 할 거야. 캐서리나는 창피하고 억울해서 길길이 날뛰다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참,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밥티스타가 탄식을 했다. 바로 그때 페트루키오가 하인 구루미오를 데리고 나타났다. 페트루키오의 옷차림은 참으로 볼만했다. 새 모자를 쓰고 낡은 조끼와 헌바지에 구두가 아닌 장화를 신고 녹슨 칼을 차고 있었다. 게다가 그가 타고 온 말은 더욱 볼상사나워서 등은 구분되다 줄줄 콧물을 흘리고 다리를 덜덜 떨고 있는 늙은 말이었다. 새신랑의 차림을 보고 모두들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러나 페트루키오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큰 소리로 떠들었다. 내 귀여운 신부는 어디 있나요? 아니, 왜들 그렇게 나만 쳐다봅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나요? 밥티스타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여보게, 결혼식 날 왜 그런 차림을 했나? 어서 가서 그 냄새나는 괴상한 옷을 벗어버리고 멋진 결혼 예복을 입고 오게. 장인어른,
캐서리나와 내가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지 옷이 중요합니까? 늦긴 했지만 서둘러 결혼식을 거행해야죠. 페트루키오는 캐서리나의 방으로 가서 강제로 손목을 잡아 끌고 교회로 갔다. 싫다고 뻗대던 캐서리나였지만 페트루키오의 억새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들이 목사 앞에 섰을 때 목사가 물었다. 페트루키오, 그대는 캐서리나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예! 페트루키오는 교회가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대답했다. 목사는 그 소리에 놀라서 그만 성경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목사가 성경을 주우려고 하자 페트루키오는 다짜고짜 목사를 때렸다. 그리고는 이렇게 소리쳤다. 어느 놈이고 덤비기만 해봐라. 캐서리나는 너무 놀라서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식이 끝날 때까지 페트루키오는 발을 구르고 악을 쓰며 소란을 피웠다. 결혼식이 끝나자 모두들 밥티스타의 집으로 향했다. 페트루키오는 잠시 동안 손님과 어울리다가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러분, 저희들의 결혼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떠나야겠습니다. 그러더니 곧 떠날 준비를 했다. 여보게, 좀 더 이따가 가면 안 되겠나? 난처해진 밥티스타가 말했다. 안 됩니다. 지금 가야 합니다. 캐서리나, 당신도 함께 갑시다. 그러나 말괄량이 캐서리나가 순순히 말을 들을 리 없었다. 가려거든 혼자 가세요. 그게 무슨 말이오? 당신은 내 아내이니 나와 함께 가야 해. 페트루키오는 캐서리나의 손목을 잡아 끌었다. 누구든지 내 앞을 막는 자는 가만두지 않을 테다. 캐서리나가 안 가려고 발버둥치자 페트루키오는 캐서리나를 번쩍 들어안고 나갔다. 구름이오, 말을 가져오너라. 페트루키오는 늙고 비쩍 말라서 볼품없는 말이 캐서리나를 태우고 길을 떠났다. 얼마 후 비가 내렸다. 늙은 말은 진흙탕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쓰러지고 말았다. 말과 함께 진창에 빠진 캐서리나 역시 흙투성이가 되고 말았다. 이 못된 하이놈아, 말도 제대로 못 끊으냐? 너는 빨리 집으로 가서 신부 맞이할 준비를 해라. 알았느냐? 예, 나리. 구루미오는 겁이 나서 벌벌 떨면서 재빨리 집을 향해 뛰어갔다. 캐서리나는 페트루키오를 따라서 베로나까지의 먼 길을 걸어가야만 했다. 평생 처음 겪는 고생이었지만 화를 낼 수조차 없었다. 이윽고 집에 도착했다. 캐서리나는 쓰러질 정도로 녹초가 됐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집에 도착한 페트루키오는 또다시 버럭 고함을 질렀다. 야, 이놈들아! 주인이 오셨는데 어떻게 한 놈도 내다보지 않는단 말이냐? 그 소리에 하인들이 우르르 뛰쳐나왔다. 구름이오, 내 이놈! 왜 마중 나오지 않았느냐? 빨리 저녁상을 차리지 못하겠느냐? 하인들은 저녁 식사를 차리기 위해 재빨리 흩어졌다. 케이트, 이곳은 우리 집이니 마음 편히 지내시오. 페트루키오는 그제야 다정스럽게 말했다. 그러나 하인들이 나타나자 또다시 미친 듯 고함을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피웠다. 이놈들아, 구두를 벗겨라! 그리고는 장화를 벗기려는 하인을 발로 차서 쓰러뜨렸고 손 씻을 물을 들고 있는 하인을 캐서리나 쪽으로 밀어 물을 쏟게 하고는 심술을 부리며 하인을 때렸다. 식사가 들어오자 페트루키오는 더욱 난리를 피웠다. 고기를 왜 이렇게 태웠지? 스프는 이게 뭐야? 그리고는 음식을 집어던지고 하인의 머리 위에 스프를 쏟아부었다. 잔뜩 배가 고팠던 캐서리나가 침을 삼키며 먹으려고 했지만 페트루키오는 온갖 트집을 잡으며 음식을 모두 물리쳤다. 캐서리나는 더 이상 말할 기운도 없었고 아직도 자존심이 남아서 먹을 것을 달라고 사정하기도 싫었다. 그러나 사실 이 모든 일은 캐서리나를 길들이기로 작정한 페트루키오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밤이 깊어 첫날 밤을 보내게 된 캐서리나는 몹시 지친 몸이었지만 밤새 한잠도 잘 수 없었다.
페트루키오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베개가 왜 이래? 담요에서는 냄새가 나잖아. 페트루키오는 베개며 담요를 마구 집어 던졌다. 하루 종일 지친 데다가 저녁도 굶고 잠도 못 잔 캐서리나는 아침이 되자 거의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부잣집에서 태어나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해왔던 캐서리나로서는 정말 참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남편인 페트루키오가 너무 무섭게 난리를 치는 바람에 말 한마디 제대로 할 수 없었다. 한편 비엔카의 가정교사 일을 하던 호텐쇼는 여러 날이 지나도록 비엔카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었다. 게다가 호텐쇼는 함께 가정교사 일을 하는 루센쇼가 비엔카와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었다. 그래서 비엔카를 괘씸하게 생각한 호텐쇼는 마침내 그녀를 단념하기로 마음먹고 이 사실을 또 다른 경쟁자였던 트라니오에게 말했다. 트라니오 역시 비엔카의 마음을 사지 못했으므로 비엔카를 포기하겠다고 말했다. 호텐쇼는 사흘 안에 부자 미망인과 결혼하겠다고 알렸다. 루시엔쇼는 경쟁자들이 모두 떨어져 나가자 비엔카와의 결혼을 서두르기로 결심했다. 그는 벌써부터 비엔카와 사랑하는 사이였으므로 그녀의 아버지를 설득하는 일만 남은 셈이었다. 그러나 바티스타는 루시엔쇼를 믿지 못해서 그의 부친을 만나본 후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이 무렵 페트루키오의 집에 온 이후 먹지도 자지도 못한 캐서리나는 거의 죽을 지경이었다. 그러나 페트루키오는 그 모든 일이 다 캐서리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기막힌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캐서리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하인들에게 사정도 했지만 하인들은 주인이 무서워 음식을 가져다 줄 수가 없었다. 아, 이러다가 이 지옥 같은 데서 죽고 말겠구나. 그처럼 자존심 강하고 거만한 말갈량이 캐서리나는 마침내 울며 탄식을 했다. 그때 페트루키오가 고기 접시를 가지고 들어왔다. 아니 케이트, 왜 그리 기운이 없소? 캐서리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케이트, 내가 아주 맛있는 고기 요리를 만들어 왔으니 좀 먹어봐요. 캐서리나는 정신이 번쩍 들어 고기 접시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페트루키오는 얼른 접시를 빼앗았다. 페트루키오, 제발 먹게 해주세요. 캐서리나, 아무리 하찮은 음식이라도 고맙다는 한마디쯤은 해야 예의가 아니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캐서리나는 마지못해 기어드는 목소리로 말했다. 페트루키오는 그제야 접시를 내려놓았다. 캐서리나는 허겁지겁 고기를 집어먹었다. 다음날 페트루치오가 말했다. 캐서리나, 친정에 갑시다. 비단 코트에 비단 모자, 주름 잡힌 드레스, 예쁜 보석으로 치장하고 거들먹거리며 갑시다. 당신을 위해 재단사로 오라고 했소. 캐서리나는 너무도 기뻐서 활짝 웃었다. 잠시 후 재단사와 보석 상인이 왔다. 페트루키오는 먼저 모자를 보더니 또 심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이게 모자야? 장난감이야? 이런 싸구려는 필요 없어. 그리고 드레스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아니, 이건 또 뭐지? 가장무도회에 입고 갈 옷인가? 소매는 왜 이렇게 짧아? 가위로 잘랐나? 나리께서 유행에 맞게 만들어 오라고 하셔서. 재단사는 잔뜩 주눅이 들어 말했다. 이런 걸레 조각 같은 게 유행인가? 필요 없으니 모두 다 가지고 가버려. 그러자 잠자코 있던 캐서리나가 상냥하게 말했다. 여보, 아주 멋진 드레스예요. 저는 이 옷이 마음에 꼭 들어요. 그렇습니다. 마님께 잘 어울릴 겁니다. 재단사가 굽신거리며 말했다. 뭐야? 이 사기꾼 같은 이라고. 이따위 옷이 뭐가 어쩌고 어째? 페트루키오가 고함을 지르며 시큰댔거렸다. 재단사는 그만 꽁지가 빠지게 달아나고 말았다. 케이트, 그깟 옷이 무슨 상관이요? 우리 그냥 가서 크게 잔치를 엽시다. 지금 가면 점심때까지는 도착할 수 있을 거요. 아니에요. 지금 떠나면 저녁 때나 돼야 도착할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페트로키오는 캐서리나가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캐서리나에게 소리쳤다. 당신은 말끝마다 트집이군. 처갓집에 가는 건 취소하겠소. 취소! 페트로키오는 밖으로 나가버렸다. 마음이 들떠있던 캐서리나는 또다시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몇 번이나 캐서리나를 실망시킨 페트로키오는 며칠 후 캐서리나를 데리고 처갓집으로 떠났다. 하늘에는 밝은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캐서리나, 저 달빛이 얼마나 곱소? 페트로키오가 태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건 달이 아니고 태양이에요. 캐서리나가 말했다. 저건 달이요. 내가 달이라고 하면 달인 거요. 남편 말에 반대하는 당신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처갓집에는 가지 않겠소. 페트로키오는 금방이라도 돌아설 듯이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요. 저건 달이에요. 캐서리나가 당황해서 말했다. 아니야, 저건 달이 아니고 태양이야. 그래요, 여보. 저건 태양이에요. 당신 말이 맞아요. 이제야 고분고분해졌군. 페트로키오는 만족해서 길을 재촉했다. 그들이 얼마쯤 가자 터벅터벅 걸어가는 한 노인이 보였다. 페트로키오가 말을 걸었다. 아름다운 아가씨, 어디로 가는 길이십니까? 샛별 같은 당신의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보다 더 아름답군요. 여보, 저 아가씨를 좀 보시오. 캐서리나가 순순히 남편의 말을 따랐다. 어머나,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로군요. 그러자 페트로키오가 다시 말했다. 노인을 보고 아가씨라니, 당신 미쳤소? 할아버지 죄송해요. 태양이 하도 눈부셔서 제가 착각을 했군요. 용서하세요. 캐서리나는 얼른 말을 바꾸어 정중히 서가 있다. 노인이 말했다. 참 재미있는 분들이요. 나는 피사에 사는 빈센쇼요. 파두아에 가 있는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이요. 잘 됐군요. 우리도 파두아에 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함께 가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노인은 비앙카에게 청혼한 루센쇼의 아버지였다. 한편 루센쇼는 비앙카의 아버지 바티스타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자 곧바로 교회로 가서 둘만의 결혼식을 치렀다. 루센쇼의 집에 세 쌍의 신랑 신부가 모였다. 그 중에는 젊은 부자 미망인과 결혼한 호텐쇼도 있었다. 호텐쇼와 루센쇼는 서로 아내 자랑을 하면서 말괄량이 캐서리나를 아내로 맞은 페트로키오를 놀려주었다. 페트로키오가 말했다. 그렇다면 누구의 아내가 남편 말을 제일 잘 듣는지 한번 내기해볼까? 그거 좋지. 아내를 불러서 가장 먼저 달려오는 쪽의 남편이 내기돈을 가지기로 하지. 세 사람 중에서 페트로키오가 가장 많은 돈을 걸었다.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루센쇼가 하인을 시켜 비행카를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나타난 하인은 혼자였다. 아씨께선 바빠서 못 오신답니다. 아니, 남편이 부르는데 바빠서 못 온다니? 페트로키오가 루센쇼를 향해 빈정거렸다. 다음은 호텐쇼 차례였다. 아씨께 좀 와주십사 하고 정중히 말씀드려라. 그러자 페트로키오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 정중한 말씀이라면야 틀림없이 오시겠지. 호텐쇼는 불쾌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네 부인은 아무리 정중해도 오지 않을걸? 안에 들어갔던 하인은 이번에도 혼자 나왔다. 이번에는 페트로키오의 차례였다. 내 명령이니 속히 나오라고 해라. 사람들은 모두 고집센 말괄량이 캐서리나가 나올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잠시 후 놀랍게도 캐서리나가 나타났다. 부르셨어요? 캐서리나는 웃는 얼굴에다 목소리까지 상냥하기 이를 데 없었다. 동생과 호텐쇼 부인은 어디 있소?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서 가서 이리리 데리고 와요. 싫다고 하면 끌어서라도 데리고 오시오. 예, 그러겠어요. 캐서리나는 다소곳이 물러갔다.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모두들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페트로키오와 말괄량이 캐서리나를 길들이는 계획이 성공한 것이었다.
바티스타는 사위가 말갈량이 딸을 숙녀로 만들었다며 고마워했다.